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일은 늘 있는 일이지만 바로 화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오기를 기다리시나요? 혹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행은 안 하고 계시나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해오면 퉁명스럽게 받아주기는 하시나요? 미안하기는 한데 왜 먼저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다리기는 했었는데 퉁명스럽게 받아지는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 사이에 다툰 이후에요. 상대가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을 건네오지 않으면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홧김에 연락 없는 상대를 비난하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 마음은요, 사실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속상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 상대가 당연히 그렇게 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안 해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자신감 충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상대가 연락이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뭔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때는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걸 거예요. 원래는 미안하다고 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안 해온단 말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괴롭고 숨막히면서도 우리가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이유와 못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낮춰서 들어가다 보면 그 이후에 습관처럼 내가 계속 그렇게 낮추고 맞춰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찌하다 내가 이번엔 용기를 내서 화해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화해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두려워서겠죠. 그러면 내가 너무 아플 것 같고 처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미리 겁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이별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든지 혹은 상대의 화해 요청을 받고 마지못해 수긍해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연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분명 나는 상대방에게 낮게 보이기도 싫었고요. 비참해지기도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은 사실인데 결국 나는요,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해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나 봐요. 만약 상대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프고요, 곧 열받을 거예요. 그리고 비참할 거고요. 또 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화가 날 거고요, 피가 마를 거예요. 상대가 화해 요청을 해온다면 난 사실은 기쁘지만 그 마음을 감추면서 퉁명스럽게 상대를 대할 거라고요. 마지못해 받아주는 척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냐면요, 난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우아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뭔가 결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식었다면요, 나도 식어야 돼요. 만약 내가 안 식었다면 이제 나는 식혀야죠.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난 아프지만 안 아픈 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역시 난 주도권을 가진 우아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우아한 나는 실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었고요. 싸운 이후에도 이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나는 주도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작 나는 노력한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우아한 척 하면서 내 감정을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평소 둘의 관계에서 난 엄청 주도적이었거든요. 상대와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상대에게 거침없이 요구했었다고요. 그렇게 나는 주도적으로 내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적인 내 모습과는 다르게 내 상대는요, 늘 나에게 맞춰왔어요. 주도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지내왔다고요. 이렇게 나는 쓸데없는 데서 주도적임을 뽐내고 싶었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요, 피동적으로 변했어요. 내 감정의 선택을 위해서 정말 주도적이어야 할 때 내 상대방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줬다고요.
그러면서도요, 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 주기를 또 바라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내 상대방은요, 평소에 나에게 맞춰주고 질질 끌려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도권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와 다투거나 둘 사이에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서 주도권을 뺏어간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의 주도권을 가져온 대가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내가 평소에 내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었다면요, 다툰 이후에 내가 상대방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내 상대방은 내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화해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신 것처럼요. 주도권을 갖는 건 어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도권이요, 내가 훌륭함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상대의 양보에 의해서 나한테 넘어온 거라면 결국 그 주도권은요, 내가 상대와 좋은 관계일 때만 유효한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주도권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주도권을 회수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없었다면 난 처음부터 주도권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내 상대방에게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나는 아주 그런 고결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이런 골치 아픈 것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내 상대를 사랑하고 내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이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딸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지키고 싶었던 그 주도권은요, 내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날 때 같이 사라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